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자, 109페이지 대리에서 다음 페이지 제1절 대리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 112페이지 5번의 대리의 삼명관계 거기부터 본격적인 이론입니다. 자, 대리에는 면이 3개가 있고 그 3개의 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게 대리의 삼명관계입니다. 자, 가령 갑이란 본인, 을이란 대리인, 병이란 상대방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대리에는 면이 3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먼저 대리권 관계예요. 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대리권이란 권한을 의미하지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을이란 대리인이 타인,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따 복대리까지는 법률 규정이 전부 유권대리를 전제한 규정이에요. 유권대리를 전제했다는 이야기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리권이 권리가 아니라는 말이 이 행위가 유효할 때 이 행위로 비롯된 권리가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권리는 누구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권리관계는 의무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유효할 때 대리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의무도 누구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그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행위에 대한 책임도 대리인이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그 말은 책임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즉 유권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고 그 행위가 유효할 때 대리효과관계, 즉 다시 말하면 법률효과는 법률효과와 대리효과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법률효과는 누구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직접 대리를 의미해요. 간접 대리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예.
대리권이 왜 발생했는가? 자,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으로 나누었을 때 법정 대리권은 그 발생 원인이 법법자 정할 정자 무엇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것이다? 법률 규정이요.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이 왜 발생했는가? 본인의 수권행위요. 대리권 수요 행위를 줄여서 무엇이라 말한다? 수권행위요. 이 수권행위란 용어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임의 대리에서만. 그럼 결국 대리권의 범위는 한꺼번에 하자.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고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을 한다면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하여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명백하지 않을 때, 명확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해서 민법 118조를 두고 있다고. 그래서 민법 118조는 타이틀이 무엇이라 돼 있어? 보충규정이라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지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은 118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말의 의미가 118조의 보충 규정은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하여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면 보충할 게 있다, 없다? 이때는 118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게 118조예요. 예. 그럼 118조의 보충 규정을 해보자고요. 예, 민법 11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존행위는 제한이 없어요. 보존행위가 제한이 없다는 말은 없을 무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용 계량 행위는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다는 의미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용 계량 행위라 할지라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한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법률 규정이나 본인의 수권 행위를 해석하여 대리꾼의 범위가 명백하다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처분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예, 명백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보존 행위가 무엇인지, 이용 계량 행위가 무엇인지, 처분 행위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가볍게 물건이나 권리를 현상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보존하고 유지하는 행위가 보존 행위예요. 그럼 간혹 그 예를 물어보는데 빈출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보존 등기라 말해. 왜 등기의 명칭을 보존이란 용어를 써?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은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무제한할 수 있어요. 예.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권리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을 해요. 그럼 현재 권리는 있는 권리잖아. 지금 현재 권리는 있는데 차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해버려. 있는 권리가 사라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면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 본다고? 보존행위요. 가옥이란 말은 물건입니다. 집이라 물건을 무엇이라 말해? 가옥이요. 가옥, 집은 사람이 살 수 있어야만 가옥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가옥, 집이라 본다, 안 본다? 안 보잖아. 그럼 여름에 장마철에 지붕에 비가 새고 있어. 안방으로 빗물이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 그럼 집이란 물건을 현상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리할 필요 있다, 없다? 가옥의 수선행위는 무엇이다? 보존행위예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대리권이 명백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도. 암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냥 매각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그냥 매각하는 건 처분행위라고. 그런데 물건 자체가 부패하기 쉬워. 가만 내버려 두면 물건이 썩어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런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가 처분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본다? 보존행위로 봐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행위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리고 이용 계량 행위는 나중에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공시법 시간에 지적 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목이 전도 있고 답도 있잖아요. 지목이 다르다는 말은 주된 성질, 주된 용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이렇게 형질을 변경하면 물건의 성질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구별하면 돼.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의 예금을 관리해달라고 대리권 수여했어. 근데 관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아요. 그때 대리인이 지금 주식이 아주 좋은 시대라서 예금을 찾아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예금이란 돈하고 주식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니까요. 되겠습니까? 성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것만 구별하면 되지 얘를 전투적으로 암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빈출도 아니기 때문에. 를 이해하시고 그럼 만약 그냥 약칭해서 적을게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했거나 처분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번 무효가 된다. 2번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3번 대답하지 않는다. 무권 대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대리인이 본인의 예금을 관리할 대리권이 있어.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 대리인이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판단이 정확하면 주식이 훨훨 날아갈 것이고 판단이 잘못되면 극단적으로 바닥을 쳐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럼 본인이 바라볼 때에는 변화는 이용 계량 행위했기 때문에 주식이 바닥을 치면 추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훨훨 날아가면 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어? 추인. 하 귀여운 녀석.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했거나 처분 행위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다? 무권 대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권의 제한을 해볼게요. 지금 대리권 관계하고 있어요. 자, 대리권이 제한이 된다는 말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데도 제한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대리권의 제한이 둘이 있어요. 민법 124조가 자기계약이란 대리행위, 쌍방대리란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데도 자기계약이란 대리행위와 쌍방대리란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제한이 되는 모습이다. 이해하셨죠? 그때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자기계약이란 대리행위나 쌍방대리란 대리행위를 한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예외적 허용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민법에는 원칙 예외가 아주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외는 원칙을 반대 해석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본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계약해도 좋습니다. 또는 쌍방계약해도, 쌍방대리해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첫째는 본인이 허락할 때에는 대리인의 눈을 볼 거 아니냐고. 신뢰가 생겨야만 허락하지. 아, 이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혹 신뢰를 저버리더라도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게 무엇이다? 허락이요.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두 번째는 일정한 대리행위는 애초부터 본인에게 불이익이 안 생기는 대리행위가 있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안 생기는 행위가 있다고. 그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행위를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채무의 이행이라고. 법률은 채무의 이행이라 되어 있지만 해석상 다툼이 없는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률 규정은 그냥 채무의 이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그냥 채무의 이행이라 와도 원칙은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근데 세부적으로 다툼이 있다 없다는 말이 왔을 때에는 다툼이 없느니 와야만 하지 다툼이 있느니 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률이 그냥 채무의 이행이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을 언급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 허용으로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세부적으로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시했을 때에는 무엇이 와야만 해? 다툼이 없느니.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등기 신청 행위예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등기 신청 행위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준한다. 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등기 신청 행위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입니다.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일종의 공법상 행위요. 이 행위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만들지를 않아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직접 매매 계약했어요. 부동산을. 여러분이 매도인, 저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해주고 제가 매수인, 대금 다 지급했어. 그럼 등기를 신청해야 제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데 권리의 등기는 공동 신청하라 되어 있거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그런데 신청하려고 하니까 등기 신청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또는 성가시다고 그 일 처리할 때 나는 몇 배의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짓 한다 안 한다? 미친 거죠. 되겠습니까? 등기 신청하면 예를 들어 서류 작성하는데 1박 2일 걸려. 비용 한 30만 원 들어. 나는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그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아래 것들 시켜야지. 아래 것이라 말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내가 1박 2일 동안 5만 원도 못 벌어. 직접 작성하면 되지. 할 줄 알면. 되겠죠? 예.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전부 직접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없거나 또는 작성할 줄은 알아도 별 실익이 없을 때에는 남을 등기 신청을 대리시킬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란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대리를 시켰다고. 그럼 홍길동이란 법무사가 매도인의 대리인 겸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혼자서 등기 신청해도 쌍방을 대리해도 본인, 여러분이나 저에게 불이익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 준한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등기 신청 행위가 공법상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말을 변화시켜 공법상 행위도 예외적으로 자기약 쌍방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 다음 공동대리 해보자고요. 여러 명이란 말입니다.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란 말이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예외적으로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된다는 말은 각자 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제한이 되는 모습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시험에는 묻지 않을 것인데 우리 실무와 관련된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빨리 팔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빨리 팔 것인가? 싸게 팔면 되지.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즉 매매하고자 한다면 우리 동네 중개사 사무실 10군데 있어. 10군데 다 전화해버리면 돼. 중개사들은 아주 질이 안 좋다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다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돼. 그럼 대리인이 10명이잖아요.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먼저 팔아주는 사람이 수수료 받아먹어.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건 분석은 시험 아니고 예외적으로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자,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란 본인이 있고 A, B, C란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란 상대방이 있습니다. 가령 그럼 A, B, C가 법정 대리인이라면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했고 이미 대리인이라면 본인의 숙권행위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한 것인데 법률 규정 또는 숙권행위로 공동으로만 대리할 것을 정했다면 그때는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되지 각자 대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공동으로만 대리했을 때는 이 대리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만 도대체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인가? 표시행위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법률행위의 가장 중심적 요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말은 결국 의사표시를 대리한다는 말이에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하는 자가 누구다? 대리인이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지 표시행위의 공동을 의미하지. 이 대리를 예를 든다면 본인 갑이 대리권 수여행위, 숙권행위 할 때 본인이 정해버렸어. 공동으로만 대리하세요 라고 정해버렸을 때 이 대리인들이 본인 갑의 집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지 그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의사가 결정이 되면 표시행위 할 때는 그 중에 1인이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표시행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박자 맞추는 연습해야 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능동대리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하지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능동대리예요. 그럼 의사표시의 주체가 대리인이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의사표시하는 자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무엇이다? 수동대리예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하는 자가 누구라? 상대방이라. 상대방. 의사결정을 누가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 능동대리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또는 공동대리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인가? 무권대리 행위가 될 것인가? 이거하고 결론이 같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련된 규정, 공동대리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도 그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 대리권 소멸이에요. 대리권 소멸하기 전에 잊어먹을라 공지사항 하나 있어요. 아마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아니네. 다음 주 토요일 4월 달부터 기출문제 특강하는데 왜냐하면 5, 6월 달은 마지막 이론 강의 하거든요. 그때 이 이론에 초점이 어디 있는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한 4월, 5월쯤에 기출문제 특강을 해요. 되겠습니까? 기출문제 특강을 해보시고 마지막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특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푸실 때에는 혼자 풀어보실 때에는 예습이요. 막 볼펜으로 풀지 마시고 연필로 푸시고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이론 강의하고 실력이 약간 배양된 상태에서 나중에 7, 8월 달에 기본 문제풀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를 해보면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대리권 소멸을 확인하겠습니다. 대리권 소멸에서 첫째,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공통된 소멸 사유를 기억을 꼭 좀 하셔야 돼요.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는 4개입니다. 4개예요. 본인에 대한 것 1개, 대리인에 대한 것 3개예요. 그래서 4개예요. 본인은 하나입니다. 사망이요. 대리인은 셋이에요.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이요. 의외로 빈출이었어요. 왜 빈출인가 하면 시험을 출제할 때는 난이도 상하, 상중하를 조절을 합니다. 난이도 하를 조절할 때 이걸 너무 자주 물어봤다고요. 그럼 틀린 지문을 만들 때 주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요.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을 누구의?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와 파산은 대리인의입니다. 본인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려요. 주로 그렇게 물어보고 간혹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은 좀 낮아요. 성년 후견의 개시, 완전히 맛이 갔다고 심판해야만 대리권이 소멸하지, 한정 후견의 개시, 반점 맛이 갔다고 심판해봐야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년,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막간자, 피한정 후견인은 반점 막간자. 그렇게 생각하자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그 선생 진짜 이상하다 이래 얘기해. 권리 주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에 좀 익숙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라도 기억하자.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니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그럼 임의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란 표현하고 수권행위란 표현은 대리를 법정대리, 임의대리로 나누었을 때 어디에만 쓰는 용어라? 임의대리에만 쓰는 용어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수권행위는 법정대리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런 말이 등장하면 무엇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 임의대리권이요. 정확하게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어버리거나 또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해버렸다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린다고. 되겠죠? 예. 그럼 이건 가볍게 보시고 공통된 소멸 사유는 꼭 좀 정확하게 기억해 하셔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117페이지 대리권 남용이라고 돼 있죠. 예, 칠판이 작기 때문에 거기부터 잠시 쉬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계속 대리의 삼명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우지 마십시오. 이건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 예.